네, 안녕하세요. 김진호 수장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벌써 수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틀리게 올해 이제 고등학교 입시가 12월 10일부터 시작이 돼서 많이 늦어졌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 되게 저는 재미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세계적으로 봐서 뭐 수능 관련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능이고, 외국 같으면 이제 학력평가죠. 학력평가 시험 하는데 비행기를 이착륙 금지시키는 나라는 아마 세계 토픽감이지 않을까.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이착륙이 금지되는구나. 이 볼륨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오늘의 진행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 대입 쪽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일반고. 요즘 한 반 정도는 일반고 선택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하시더라고요. 근데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게 이 세 개 학교가 될 것 같아요. 일반고, 과학중점고, 그 다음에 광역권 자사고. 이 학교들 중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신 어머님들이 대부분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외고하고 전국권 자사고. 합격 컷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2019년 경쟁률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학교별 기출 면접 문항 살펴보는 순으로 오늘 설명회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입을 보면요. 이제 재미있는 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생각보다 이거 조금만 더 줄여주셔야 되겠습니다. 되게 아무튼 돈이 많은 나라다라는 말을 썼어요. 상위 17개 대학 재정 지원사라는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거죠. 서울대 5,400억을 줬어요. 연대에 3,000억을 줬고요. 고대에 2,500억을 줬고, 성균관대학에 2,400억을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쭉 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학교의 경쟁력은 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일반고들은 왜 그렇게 애들이 뭐 안 가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데요. 일반고에서도 예를 들어 하나고처럼 한 해 한 20억, 30억을 쓰면 학생부 종합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할아버지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돈이 1년에 한 2, 3억밖에 안 주는데 그거 어떻게 만듭니까? 그죠? 하나고는 자기 마음대로 선생님을 스카우트 하고 싶으면 스카우트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민사고 옛날에 막 이제 해외 대학 쪽을 많이 생각을 할 때 선생님한테 들어간 돈이 1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20분이 계시면 2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로. 근데 그게 전부 학생들 등록금으로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유치원 사태와 똑같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많이 받는 대학이 경쟁력이 높아갑니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돈이 많던가. 근데 이게 보면 경쟁력이 돈하고 거의 직결돼서 나타나요. 어떤 식으로 이제 나타나냐면 이공계대학, 특성화대학을 보면 카이스트가 2,400억, 1,600억, 800억 여기까지죠. 나중에 봤더니 더해서 타임스 고등교육에서 발표한 세계대학 순위도 거의 비슷하게 돼요. 서울대, 성대, 카이스트, 포스텍, 고대, 유니스트, 연대, 한양대. 이게 세계대학 순위입니다. 하버드가 전 세계적으로 돈이 제일 많은 대학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옥스브리지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MIT 갈 때 하버드가 바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는 취업, 그 부분에서 취업 능력 순위를 QS에서 한번 세계대학 서열을 매겨봤어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서열 매기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서열 매기는 거 참 좋아하는데, 아무튼 보면 이게 일목요연하게 딱 나타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한꺼번에 볼 수가 있잖아요. 한꺼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역시 취업 능력 순위도 서울대, 카이스트, 성대, 연대, 한대, 포스텍 이 순위이 그대로 나타나요. 고대는 순위 산정에서 제외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 고대도 뭐 카이스트나 성대, 연대 뭐 순간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공계 특성화대가 카이스트, 포스텍까지부터 대부분의 순위가 이 순위로 들어가요. 요즘은. 그 다음에 요즘 순위의 특징이 뭐냐면 서강대가 빠져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대가 빠져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서강대가 왜 뒤처지냐면 서강대는 한국 가톨릭교회에서 재단 지원이 들어오잖아요. 그쪽은 보편 타단주의입니다. 아니 내가 가톨릭을 믿고 있는데 일부 특정 학교를 위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쓴다는 것은 신자들 입장에서 별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막 쓰기가 힘들어요. 연대나 고대하고 경우가 좀 틀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카톨릭 대학 같으면 예를 들면 서강대도 카톨릭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카톨릭 의대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에 성신여대라는 이런 쪽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특정 학교의 서강대의 돈은 팍 몰빵을 못해요. 그래서 서강대가 다른 쪽의 경쟁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만큼 같이 못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올해 수능 이제 응시생 59만 명을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공계열이냐, 인문계열이냐 이거거든요. 이걸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탐구를 하면 이공계열이죠. 45.9%거든요. 근데 사회탐구는 52.9%예요. 직업탐구는 1.2%고 실업계라고 하는 학생들. 그럼 이렇게 보면 45대 53으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인문계열이 아직까지 응시생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대학의 정원은 어떠냐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불리하냐면 인문계가 3만 명 정도가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3만 등 정도가 석차에서 밀리는 추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공계가 불리하다. 취업도 그런데 들어가는 문조차도 좁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이공계 정원을 이제 더 늘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갈수록 제가 보기에는 이 인문계열 학생들이 대학 들어가는 거나 취업에서 약간은 더 불리하는 구조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다. 추세는. 그 다음에 지금 서울 주요 15개 대학 입학 전형이 서울대 쪽 보면 뭐 확실하게 8대 2의 비율로 수능은 20%밖에 되지 않고요. 학생부 종합이 79.6%죠. 근데 다른 학교도 뭐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이 41%거든요. 그 다음에 수능이 27.5%인데 교육부가 수능 공고 비율을 30% 올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올릴 것 같습니다. 그죠? 안 그래도 지금 숙명여고 때문에 말 많은데 잘 된 거죠. 올리는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30% 올리는 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30% 올리는 거. 뭐 3% 올리는 거 어디서 들고 가면 되냐면 논술에서 들고 가면 되거든요. 논술은 교육부가 하지 말라는 전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논술 3% 줄이고 이쪽으로 올리면 되는데 학생부 종합이 핵심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시 전형이라는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고대가 보면 학생부 종합 62.8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고대는 일반 전형이 학생부 종합이고 학교 추천 1, 2는 학교 추천 1은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교과 내신 위주로 가는 거고요. 학교 추천 2는 약간의 융합적인 거.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서울대의 완전한 일반 전형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실제로는 학교 내신하고 비중이 굉장히 연계가 돼요. 그러니까 숙명여고에서 왜 내신을 따려고 난리를 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대 쪽에서 보면 연대도 학생부 종합이 32%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뭐 학교 활동 위주 그것만 그렇고요. 면접 위주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연대에서는 내신이 없으면 학교를 못 들어가요. 연대는 희한한 게 특목고에도 그 기준을 적용을 자꾸 시킵니다. 그래서 특목고에서 제일 들어가기 힘든 학교가 서울대가 아니라 연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의 기반이 서울대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내신 기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숙명여고에서 굉장히 내신에 대해서 신경을 쓴 겁니다. 그쪽에서. 자, 서울대에서 올해 초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어요. 지금 계속 수능 전형 확대하자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현행대로 했을 때 지금 희문고등학교가 수시율 포함해서 정원이 14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14명. 27%를 했을 때. 근데 40%로 늘리면 희문고등학교가 대표적인 정시의 강자죠. 그죠? 강서고도 그렇고. 40%로 늘리면 27명이 되고요. 50%로 늘리니까 더블 이상이 가버려요. 50%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블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고 전체적으로 보면 50%로 40%로 늘릴수록 어떻게 되나요? 줄어요. 특목고는 78에 71로 10%도 채 안 되게 영향을 받아요. 실질적으로. 그럼 이걸 얘기해 주면 희문고하고 일반고 딱 대입을 시키면 우리 쪽에 대입을 시키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강서고, 양정고, 예를 들면 뭐 신목고, 목동고 경쟁력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전형 비중을 이렇게 확 늘렸을 때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크게 보면 목동고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금보다 서울대 진학률이 확 떨어졌거든. 진짜 지금 이제 가봤자 2명, 3명 가는데
한두 명도 못 들어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방 학생이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전국권 자사고 전부 지방에 있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걸 수능으로 돌려버리면 누가 유리해지냐면 진짜 기본 실력이 탄탄한 학생 빼고는 학원 근처에 있는 학생이 유리해져요. 그것도 어떤 학원이냐면 우수한 학원이 있는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에요. 강남이 그렇고요. 강남에도 대치동하고 서초동하고 또 틀려요. 삼성동이 또 틀리고요. 잠실이 또 틀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오면 광진구가 틀리고요. 마포구가 틀리고 서대문구가 틀리고 그 다음에 양천구가 틀리고 강서구가 또 틀린 거예요. 학원 근처로 가야 돼요. 학원 근처로. 다른 지역은 순유출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서 아무튼 지역별로 격차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고 선택할 때 한번 유의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왜 자꾸 서울대를 갖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어머님들이 각 고등학교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잖아요. 학교 설명회. 그럼 항상 고등학교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작년에요. 우리는 서울대보다는 연고대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안 보내고 연고대를 많이 보냈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의대 많이 갔어요. 뭐 어머님들이 우리가 의대는 한두 명도 못 보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작년에 6명이나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팩트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시험을 수능을 쳤던 학생부 종합을 넣었던 간에 고대 학생부 종합 경영학과에 붙고 서울대 심리학과에 붙고 그 다음에 연대 경제학과에 붙었어요. 그럼 3개 중에 어딜 가야 되나? 세계 중국학교이죠. 그럼 내가 어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인문계는 볼 것도 없이 그냥 서울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영학을 가고 싶으면 부전공을 하면 돼요. 그럼 서울대 경영을 부전공을 한 거예요. 복수 전공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연대 경영이나 경제, 고대 경영을 갔어요. 거기서 부전공 할 게 뭐 있어요, 그죠? 경영 경제가 최고인데. 그냥 나오는 건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계도 뭐든 간에 서울대 쪽으로 무조건 쏠리면서 있게 돼요. 그러면 이 3개 학교 중복을 하면 학생은 당연히 서울대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학생은 서울대 쪽을 버리고 연고대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나요? 내가 연고대 갈 실력이 있으면 무조건 서울대 일반 전형을 찌르게 돼 있어요. 제가 연고대 갈 실력이 되면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을까? 일반 전형 찌르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붙었어요. 그럼 어딜 가요? 서울대 가는 거죠. 서울대 등록 실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연고대는 내가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연대 경영을 가고 고대 경영을 가고 그 다음에 연대 사회학과를 가고 고대 사학과를 가고 내가 취사 선택이 가능하죠. 그죠? 여기는 전부 중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연고대에 누가 중복 합격했는지를 몰라요. 최종적으로 어느 쪽에 등록했는지를 파악이 안 돼요. 심지어는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까지 같이 합격을 했는데도 나중에 어느 학교 등록했는지 몰라요. 그 학생 학교 와서 얘기해 주지 않는 한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실적은 전부 중복입니다. 전부 중복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웃기는 게 서울대 공대 가는 애들이 지방의 의대를 또 같이 합격해요. 그럼 어디를 가나요? 그렇죠? 그럼 서울대 숫자가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각 학교에서 하는 학교 설명회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학교에서는 좋은 면을 당연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어머님들이 이면을 분석하지 않으면 진짜 고지못대로 다 믿게 되고요. 저도 학교 설명회 가서 이렇게 막 들어보고 있으면 와, 이 학교 너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감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따로 얘기를 해요. 그럼 따로 막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이게 팩트가 이거구나 하면 그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제가 그렇게 느끼는데 어머님들이요, 뭐 당연히 그렇게 느끼시겠죠. 지금 보시면 서울대 고교별 재난실적이 쭉 20위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과고, 그 다음에 전국권 자사고 빼고는 중동고, 세하고, 강서고밖에 없다는. 근데 이 3개 학교의 특징이 전부 정시에 밀렸다는 거예요.
수시는 6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전부 정시예요. 정시. 그럼 정시 숫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부 재수생이다. 몇 프로? 60에서 70%까지. 전부 정시. 학교 알림에 나타나는 율을 보면 흰문고등학교 재수율이 60%예요. 강서고등학교 60%입니다. 목동고등학교 60%예요. 양정도 60%입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 이상은 무조건 재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전부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 가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고가 52명을 가는데 정시는 3명밖에 없어요. 이 3명간 중에 틀림없이 1명은 재수생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현역이에요. 이 현역이 어떤 애들은 대단히 웃기는 애들. 왜냐면 남들은 전부 수시로 간다 그러는데 혼자 정시로 돌아오면 돼요. 왜 돌았을까요? 보통 하나고에서 서울대 일반 전형 들어가는 학생들이 기준이 2에서 3, 4예요. 내신 등급 따지 3등급 이내 정도거든요. 그런데 얘가 1학년 1학기 때 성적을 딱 보니까 내신이 4등급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 4에서 5 사이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서울대 뭐 내가 이거 하려면 내가 아무리 하나고지만 영재고도 아니고 이것 갖고 좀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학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게 되겠죠. 당연히. 불안하잖아요. 이 학생이 그대로 갔을 때 붙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연고대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얘가 기본 능력이 있으니까 수능으로 돌자는 식으로 가게 돼요. 그럼 예전에 한 3, 4년 전에 민사고하고 그 다음에 뭐 외대부고하고 상상고 이 3개 학교의 케이스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렇게 해서 돌아서 수능으로 갔더니 수능이 만점을 맞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만점자 대열에 올라간 애가 외대부고의 내신 등급 4등급짜리였어요. 상상고의 3등급짜리였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자기는 수시로 가고 싶었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돌아온 거예요. 그럼 일반고에서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 부분하고 착각을 제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가 한 50% 정도 돼. 한 5등급 정도 되는데 얘가 확 돌아서 수능을 지금부터 막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럼 전교 1등이 팍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일본고에 가는 학생들 어머님은 대부분 이 생각을 꿈꿔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투수가 날아갑니다. 숙명여고죠. 얘가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조사를 해야 돼.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이게. 자, 숙명여고가 수시가 6명, 정시가 11명입니다. 굉장히 높은 숫자죠. 근데 마포고, 가중고인데 수시 6명, 정시가 없어요. 한가람 수시 4명이에요. 이화여고 수시 4명, 진명 수시 4명, 대일 2명, 목동 3명, 신목 3명, 양정 4명입니다. 강서고가 6명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자, 서울 지역의 자사고, 우리가 말하는 강력권 자사고 서울대 진학 실적을 보면 요 파란색을 한, 요 보라색을 한 요 학교가 그래도 수시 위주로 가는 학교들이에요. 수시 위주로 가는 학교들의 특징이 그래도 내신 경쟁이 수능 가는 애들보다는 좀 덜 치열하다. 왜 수능 가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과목별로 공부를 엄청 잘하잖아요. 영어, 수학, 과학 이런 쪽으로 굉장히 잘해요. 왜? 보통 가거나 이쪽 애들 그 시험 공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이 이걸 막 연기를 시켜서 책을 읽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해,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수능 전형하고 그대로 연결이 돼요. 학생고중학은 그래서 과목별 학습 성적 나오는 거하고 좀 별개로 가게 돼요. 항상. 그러면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이 보라색을 띤 학교들이 그래도 딴 학교보다는 내신에서 조금 쉽다. 왜냐하면 스타일이 그러기 때문에 약간은 쉬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100% 맹신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대성고가 실적이 좋았는데 일반고로 전환을 했어요. 올해 전환 신청을 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440 명단에 빠집니다. 근데 실적도 괜찮은데 왜 빠졌을까? 은평구잖아요. 그 다음에 그쪽에 집값이 항상 괜찮아요. 요즘 많이 올라갔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항상 얘기하는 거 이제 돈하고 연계가 많이 되는데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학생들 진학률도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같이 성관계시를 보면 항상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마곡지구 쪽에서 강서구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올라가요. 그쪽이. 대성구가 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정하고 한가람이 지금 안고 있는 공간과 똑같은 거예요. 돈을 투자를 많이 했어.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고요.
우리를 첫 번째로 안 뽑는 거야. 그럼 일단은 하나고 지원하는 애들, 진짜 좋은 애들 1, 20%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또 다른 학교 외대보고 가는 애들 제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학생들 중에서 뽑아서 이렇게 됐는데 돈은 많이 들어가. 자사고를 운영하다 보니. 근데 경쟁률은 자꾸 줄어들어요. 그럼 학교에 고민이 딱 생기는 겁니다. 이게 막 3대1, 4대1 되면 와 우리 학교가 인기가 좋아서 그 중에서 몇 명을 선발할 수 있잖아요. 1.5배수를 뽑아서 면접이지만. 근데 이게 1.0으로 되면 다 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1.0 중에 100% 다 뽑고 나면 진짜 좋은 애들은 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고민하게 돼요. 일반고 전환을. 그래서 대성고는 과감하게 일반고 전환을 했더니 지금 재학생 어머님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죠. 왜 그렇게 전환을 했어? 학교 교육 과정이 틀려지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고, 대성고가 전환한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지금 말씀드렸던 경문고, 경희고, 대광고, 그 다음에 벌써 얘기 나오는 게 동성고는 대성고가 작년 0.84였거든요. 동성고 0.8, 그 다음에 숙문 0.7, 신일 0.8. 여기서 전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환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차라리 일반고로 있으면 하나고 떨어지고 외고 떨어지고 가고 떨어지고 영재고 떨어지는 애들을 그냥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랜덤으로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거 자사고로 유지하면 우리가 못 받잖아요. 솔직히 양정하고 한가람이 무슨 그렇게 큰 이익이 있을까요? 차라리 일반고로 있는 게 더 낫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못 바꾸죠. 바꿨다가는 여기 한가람 가까운데 바로 앞에서 또 도로 점거하고 어머님들이 또 촛불 시위한다고 또 막 그러실 거예요. 그럼 못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솔직히 이들 학교 제가 만약에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이 재단 관계자 같으면 와 정부에서 좀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좀 정책을 해줬으면 싶을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전환한다고 얘기를 못하니 정부에서 좀 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영 교육감이 딱 내놨어요. 뭐냐면 추진안이라고 처음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기자회견 석상에서 기자들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추진안이 아니고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해 본 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을 또 돌렸어요. 조영 교육감의 특징은 처음에 확 하고 나서 나중에 추세를 좀 보다가 별 거기에 없으면 넘어가고요. 그 다음 어머님들이 반발이 심하면 설거머니 바꿔버려요. 근데 그게 모든 진보 교육감은 다 그렇습니다. 이재정 씨도 그렇고요. 조희연 씨도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자, 그래서 2019년에 내년에 하나가 전환될 거고 어느 중에 전환이 될 거냐면 외고, 자사고, 국제중이에요. 국제중은 영문하고 대원이죠. 그 두 개, 7개, 총 7개 전환 추진하는데 2019년 하나, 2020년 2개, 2021년 하나, 2022년 하나 이렇게 전환이 될 거다. 그럼 외고하고 광역자사고하고 국제중 다 합하면 한 30개 정도 되는데 그럼 다 전환을 시키지. 왜 7개의 공을 전환을 시키나? 이것부터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전환하려면 30개 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10개, 8개, 7개, 10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제가 보기에는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2019년 평가 자사고거든요. 재지정 평가를 하는데요. 전국권 자사고는 민사고, 포항제청, 광역제청, 북일, 김천, 현대청원인데 이 재지정 평가는 자기가 있는 지역의 교육청이에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상산고를 평가하지 않고 민사고를 평가하지 않고 그 다음 포철고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역마다 이게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사고 같은 케이스는 강원도 지역에서 서울대 등록하는 학생 숫자의 90%예요. 민사고를 빼면 강원도에서는 한두 명밖에 없어요. 서울대 들어가는 학생이. 그럼 강원도 교육청 입장에서 민사고를 지정을 취소를 해. 전국에서 흡수한 애들 못 뽑게 만들어. 그리고 강원도 내 일부 학생들만 그냥 자기네들이 뽑아. 그럼 민사고 문 닫겠죠, 그죠? 그럼 그렇게 문 닫게 해서 강원도에 무슨 이익이 될 거든요. 지금도 서울대 쪽이 관악구 쪽에 가면 학사가 있습니다. 강원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학사가 있어요. 거기가 기숙사비가 5만 원인가 그래요. 서울대 바로 앞에 있고요. 그래서 버스 한번 타면 서울대 바로 갈 수 있어요. 기숙사를 왜 거기다 지었을까요? 서울대 가는 애들을 중심으로 지었다. 연고대 가는 애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거기서 관악에서 신촌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균관대학 같으면 거기서 해안도까지 가야 돼요. 근데 서울대 바로 코앞에다 딱 지은 거예요. 영원입니다. 제발 여기 들어오는 애들 처음부터 100% 서울대에만 들어왔으면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강원도 지역에 서울의 일부 명문대학 자기네들이 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 대학에 들어간 애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갖고 있고, 전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에서도 그런 걸 운영하거든요. 근데 그걸 강연제적으로 없애고, 그 다음 전북에서 상상고를 없애고, 지역교육청에서 하나 더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못 없애는 거예요. 서울하고 틀린 겁니다. 서울은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강서고도 있고, 희문고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강원도나 전라도나 경북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학교가. 그러니까 못 없애는 거예요. 2020년의 평가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양정하고 이쪽에서는 아마 생각을 한거라면 차라리 없애라고 그냥 통보를 해. 그럼 우리가 결사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이 단식하고 머리 깎고 막 그러고 나서 어머님한테 할 말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저항을 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미친 것들이 전환하라니 우리가 별 수 있겠느냐. 일반고 전환하겠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머리 한번 깎고 가발 하나 사면 끝나는 건데, 근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꼬이게 된 거죠. 스스로 재지정 취소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대승고나 이런 쪽 보면. 자, 재지정 기준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재지정 평가 기준은 2014년하고 2018년 기준이 이렇게 틀리게 되는데요. 학교 운영에 대한 평가가 26점에 30점. 이게 뭐냐면 입시 위주의 교육 운영을 하느냐예요. 이 포인트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해요? 학교에 유리한 게 아니라 교육부에 유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에 유리한 거예요. 없을 수 있는 근거 성수가 4점이 더 증가된 거예요. 근데 교육과정 운영도 똑같은 취지입니다. 이게 입시 위주의 함몰된 인성을 뺀 교육을 하느냐. 그게 24점, 30점, 무려 6점이나 더 포인트를 줬어요. 그 다음에 교원의 전문성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사고나 그 다음에 외고 쪽이 더 잘 돼 있잖아요. 교원의 전문성이.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좁힌 거예요. 8점에서 5점으로 떨어뜨렸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대원외고나 명덕외고나 그 다음에 영정이나 이쪽이 그래도 양천구나 이런 쪽보다 시설이나 지정이 좋아요. 그런데 이 점수를 더 높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거 깎았어요. 15점으로. 그 다음에 학생들이 명덕외고 들어가는 애들이 보통 느끼는 만족도가, 학교생활 만족도가 4.0 정도 나요. 1에서 5 스케일로 봤을 때. 근데 일반고 애들은 2.5 정도 나요. 그러면 학교 만족도를 12점에서 20점으로 늘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죠? 그 4점을 또 깎은 거예요. 재량평가는 뭐예요? 교육청 마음대로 점수 줄 수 있는 거예요. 10점에서 생각 같아서 한 100점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속보이니까 몇 점 올렸어요? 2점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70점 미만은 재지정이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019년에 하나가 없어지는데 과연 그게 누가 될까요? 명덕외고 거기 들어가나? 어머님들이 하나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 그럼 다시 돌아가서 2019년 평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고가 들어갈까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있는 학교에 한가람이 들어가나?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좀 복합적인데 우리나라 교육은 뭐 정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요 구청별 서울대 입학 비율을 보니까 양천구가 많이 들어가요. 입학점이 1.5%예요. 송파구 0.9, 강서 0.9, 그 다음 강남구 2.1이죠. 독보적으로 높아요. 서초구하고 비슷한 거죠. 양천구가. 정시의 힘입니다. 강서구의 힘이고요. 명덕외고는 보니까 10.5%예요. 지금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양천구 일반고하고 명덕외고가 10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각 대학의 신입생 일반고생 기준을 보니까 서울대가 높은 편이에요. 50%. 서울교대하고 경인교대 보니까 78, 85예요.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수능을 빼고 그냥 내신 등급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경인교대하고 서울교대 들어가는 학생 중에서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데 한 명도 2.0 이상자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 불문이에요. 내가 하나고를 나와도 그 다음 대원외고를 나와도 서울과학고를 나와도 학생부 종합 뽑았을 때 2.0 이상 딱 되니까 다 떨어졌더라.
그러면 교대 가는데 어느 학교 유리해? 일반고죠. 일반 가서 일단 내신 2.0 만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 어려운 하나고에서 2.0 했는데, 그럼 서울대에서 서울교대에서 생각하기는 그냥 서울대 가지. 뭘 서울교대를 지원을 해? 서울교대는 보편 타당한 학생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보편 타당한 학생을 그냥 그대로 가르칠 수 있는 인성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게 초등교육의 본질이거든요. 초등교육에서 전문교육은 따로 뽑아져 나와 있어요. 수학과학이 필요한 학생들은 누가 가르치나요? 수학 선생님이 가르치나요? 영재교육은 보내잖아요. 영어 누가 가르쳐요? 영어 전문 선생님이 가르치잖아요. 그럼 나머지 과목은 내가 서울과학고를 나올 필요가 있나요? 서울과학고를 왜 나와요? 서울과학고 나왔다는 국어 사회를 못한다는 건데. 내가 대원외고 나온 애를 뽑았어요. 걔를 왜 뽑아? 그냥 국어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과학도 잘 못할 거고 얘를 왜 뽑아? 안 뽑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걸 판단을 할 수 있으면 고등학교 어디 가야 되겠다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우리 애가 어떤 길을 갈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어떻게 빨리 잡아버려요. 어떤 식으로 잡냐면 독일은 4학년 때 잡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영국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나요? 반발이 없다니까요. 왜? 예를 들면 김나지움에 가고 그 다음에 이쪽 다른 쪽 전문학교를 가고 그렇게 보낸다고 했을 때 우리 같으면 전문학교 떨어지면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 다시 이쪽으로 복귀를 할 수 있는 길이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가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쪽에서 예를 들어 보시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밑에 있었어요. 지금도 최고의 자동차 그룹은 다임러 벤츠 그룹이잖아요. 그쪽이 기술력이 제일 좋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엔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사람이 없어.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박사학위 소지자는 많아요. 뭐 서울공대 뭐 기계공학과 박사, 뭐 카이스트 박사는 많은데 엔진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벤츠 쪽에서 우리한테 좀 기술을 줬으면 싶죠. 왜냐하면 엔진이 제일 잘 만드니까. 근데 주겠어요, 거기서? 안 주죠. 그냥. 절대 안 줍니다. 그래서 어렵게 섭외를 해서 다임러 벤츠에서 결국은 65세로 은퇴하신 기술자분을 모셔왔어요. 80년 초기의 일입니다. 그때 연봉이 1억이었어요. 연봉 1억을 주고 65세 된 할아버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같이 엔진 설계를 하고 만드는데 우리나라 박사들이 걔가 만드는 걸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학력은 전문대도 안 됐어요. 그냥 엔진 만드는 데 장인이었어요. 근데 벤츠에서 20몇 년, 30년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석박사 수지자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게 별로 없어요. 관념이. 우리나라만 막 그런 걸 따지는 거지. 실용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카이스트 포스텍 지스트는 뭐 이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고대 입시 결과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고교 추천 1, 고교 추천 2 일반이 조금씩 틀려요. 성격이. 특기자는 뭐 완전 이거는 뭐 수학과 문제 특기자 이런 쪽이고요. 고교 추천 1은 뭐냐면 거의 내신 전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고교 추천 2하고 일반은 학종에 가까운데요. 일반은 완전한 학종이고 서울대 일반 전형식이고 고교 추천 2는 원과 일반의 중간 지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과 평균을 보면 절묘하게 드러납니다. 경영대학이 학생부 교과 평균 1.2고요. 정경대학이 1.1이고 사범대학 1.1, 미디어가 1.1이에요. 이 특징이 뭐냐면 요즘 미디어 학부가 모든 학교에서 경영대학을 앞서기 시작했어요. 누구의 힘이냐면 여학생이. 여학생들이 내신이 좋잖아요. 경영학과는 주로 남자애들이 가잖아요. 남자애들 내신이 여자애들을 못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 학부가 항상 1등으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자유중공학부 올라가는데 인문계 소개가 뭐냐면 고교 추천 1을 했을 때 학교정 추천은 4%거든요. 1.24. 자연계도 1.25.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고대 자연계를 가려면 인문계보다는 한 0.5 정도 더 쉬워야 되지 않나요? 그 어머님들 생각하기에 이게 한 1.7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로 의미하냐면 이공계든 인문계열이든 최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거기서 전교권에 못 들면 못 간다는 거예요. 일반고에서. 내가
서울대 가는데 이공계에서 뭐 그건 틀린 케이스면 연대나 고대 가는 데 있어서 문과는 1.2면 되고 이공계는 1.7이면 된다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문과나 이과나 내신 평균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 요즘 잘하는 애들 이과로 가버리니까. 오히려 이과에서 내신 따기 힘들다는 거 아시죠? 수학과학을 잘하는 애들이 영어까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우리 통문관에 보면 옛날에 영어만 잘하고 수학과학을 못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수학과학도 잘해요. 그게 요즘 특이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애들이 이쪽으로 다 가려고 생각하면서 전공을 선택하는데 적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적성이 중간 정도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가변적인 능력이 있는 애들이 예전 같으면 법대를 갔던 애들이 요즘 어디 가면 이공계를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인문계열도 잘해요. 수학과학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나는 길이에요. 이공계를 가서 일반계에서 내신을 잘 받겠다. 예전에는 통했는데 이게 한물간 정책이라고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고객 추천투는 약간 떨어지죠. 1.6. 일반은 2.6이에요. 이게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고대 2.6. 그 다음에 3.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학교. 그게 전국권 자사고. 양정에서 내가 내신 등급 3.0인데 한가람에서 3.0인데 강서에 3.0인데 고객 추천투 아니면 일반 전형으로 고대 들어갔다는 게 보셨나요? 내일신문인가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합격 수기 같은 거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걔들이 전부 전교 1등, 2등, 3등이에요. 근데 보니까 연대 전체 천문학부 같고 고대 식품공학부 같고 그런 거예요. 걔들 내신 등급 따지면 전부 1.3에서 1.54예요. 내가 거기서 좀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가람에서 아니면 신목고에서 내신 등급 3.5를 받았는데 고대를 어디 갔어요? 그거 케이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머님들도 그 학교를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케이스는 열에 한 명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양천 지역의 고교하고 외고에 이제 2017년 기준으로 해서 1학년 1학기만 이제 성적을 딱 봤더니 양정이 수학 평균이 60, 강서가 58, 한가람 77, 56, 63, 58, 62 전부 60점 되었죠. 평균을 따졌더니 62점. 대원외고가 89.8, 89.1, 75.9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굉장히 대원외고 애들이 수학이 천재들만 다 모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대원외고는 수학 문제 쉽게 내니까. 이쪽은 공통 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내야 돼요. 수학 잘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변별력 없이 내면 전부 100점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등급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외고 쪽은 전부 문과 애들이잖아요. 그렇게까지 어렵게 낼 필요가 없다. 그럼 얘네들 간의 수학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 어려운 문제, 두세 문제 그걸 누가 푸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막 바뀌어 있어. 그 다음에 좌우하는 게 수행평가. 이게 이제 수행평가를 어머님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수행평가를 아주 단순한데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 성적이 어떻게 나오나요? 평소에 퀴즈하고 리포트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필이라는 게 중간 기말을 보는 거죠. 교수님에 따라서 중간 기말 지필은 사실은 거의 안 보는 교수님도 많았어요. 리포트하고 퀴즈로 전부 성적을 대체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이 수행평가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면 수능요구에서 예를 들면 한 영어 수학에서 가제물 평가가 한 20에서 30%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선생님이 자의적으로 내가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약 5점에서 10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야. 우리 집 딸내미야. 내 과목을 듣는 애야. 그럼 어떻게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안 주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 당연히 주게 돼 있어요. 다른 대학 교수들도 다 그러거든요. 대학교 교수들도. 자기 아들 논문에다 공저로 같이 올려요. 말이 되는 게 고등학생 이름 같이 올린다니까요. 논문을 같이 썼대요. 공저.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대학교인데 왜 고등학교에서 그걸 안 할까요? 당연히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선생님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도 1점이라도 더 주고 싶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 신뢰도를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할까라는 게 문제예요. 대학교에서. 강서구나 신목고처럼 아예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떨어뜨려야 돼요. 10%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수업 태도라는 딴 게 아니라 결승 안 하면 다 만점 주는 이런 체제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수행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진짜 수행이 의미가 있어지려면 명덕여고처럼 영어의 50%는 신문 스크랩에서 일기 작성하는 걸로 가든지 수학은 퀴즈가 40%, 수학 관련 독서, 감상문을 작성하는 게 10%. 하나고 같으면 영어는 60%가 수행이에요. 과제물, 영작, 퀴즈, 주제별 영작, 세미나. 그 다음에 수학도 50%가 조별 과제, 조별 배틀, 그 다음에 창작해서 예술작품 창작해서 작품에 대한 해설을 작성하는 게 10%예요.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없으면 이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국 같은 케이스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미국 같은 우리가 뭐 제가 보면 결국은 미국식으로 가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대학교별로 그걸 다 갖고 있어요. 어느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면 숙명여고에서 사고를 쳤잖아요. 뭐 사고를 쳤잖아요. 그럼 그게 전부 블랙리스트화 돼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오는 학생분은 신뢰를 하지 않아요. 내신에 대한 걸 전혀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학생들이 나중에 예를 들면 숙명여고 학생들이 성대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한번 그 강서구에서 학생부 조작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하버드에서 예를 들면 강서구에서 아니면 양천구에서 학생부를 조작해서 하버드를 보냈더니 하버드 대학 입학 후 1년 후에 발각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버드에서는 양천 강서 학생들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절대 받지 않아요. 그게 학생부 정말 매력이거든요. 그래, 그 좋아. 네 마음대로 써. 근데 그게 1년이든 2년 후에든 발각이 돼. 그럼 그 학교 학생들은 안 뽑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고 하려면 하던가. 그런 식이에요, 미국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블랙리스트 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반발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번 달 말인가까지 교육부에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홈피상으로는 어떤 식으로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 그 다음에 공립에서 벌어졌던 비리의 행위를 이거 리스트화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한 10% 미만, 5% 미만이면 대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 학교는 블랙리스트 올려서 다음부터 이 학생은 뽑지 말자. 근데 한 100% 고등학교에서 다 비리가 있는 거야. 아니면 한 50% 되는 고등학교에서 다 비리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참 골치 아픕니다.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어쨌든 고1에서 고3까지 내신 등급을 변화하는 추이를 봤더니 제자리 그림은 57.3%고 1등급 이상 하락하는 게 지금 다 보니까 75%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머님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내가 지금 5등급에서 인생역전에서 1등급으로 가겠다는 것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어려운 쪽에 속한 겁니다. 오히려 1등급 이상 하락 안 하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내신이 연계가 되냐면 중3 때 요 성적이 거의 고1 성적으로 같이 올라가요. 거의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중3 학생들이 제일 해피한 시즌이에요. 지금이 제일 많이 노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이 수능 끝나고 나서 노는 만큼 놀아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숙명여고 사태 핵심이 서울대 6명, 정시 1학년 보내는 구조잖아요. 수시가 6명 들어갔다는 거죠, 문제는. 자, 보니까 1학년 1학기 때 이 학생이 문과 A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교 121등을 했어요. 그럼 26%가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4등급 초반입니다. 이 학생이 아마 그냥 그대로 갔으면 열심히 공부했으면 아마 2등급 중반 정도까지 가서 성대, 서강대, 한양대까지 갔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꿈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2등급 초반 내려가면 연대 고대를 못 가는 거예요. 2등급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자가 찍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1.5, 1.7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숙명여고라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이과 예양은 12.8%예요. 심지어 3등급 초반이야. 근데 1학년 2학기 되니까 전교 5등, 이과에는 전교 2등까지 올라갔고,
2학년 1학기 되니까 전교 1등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심각한 신뢰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지금 수상 실적이 23개로 나왔다는 거예요. 수상 실적이 21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상이라는 게 교내 경시잖아요. 수학, 영어, 글짓기, 말하기 대회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게 거의 학력과 내신과 거의 같이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학력 수준하고 상관이 없다는 건 더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학교에서 말하는 내신 몰아주기예요. 그냥 몰아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수학을 잘해요. 근데 내신이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4등급이 나왔어. 근데 수학 경시대회 가면 내가 실수를 했으니만큼 이번에 실수를 안 하고 그냥 하면 전교 1등에 대해서 금상을 받아야 돼. 그게 안 나타난다. 학교에서 하는 거는 그냥 내신 좋은 애들, 야, 너 이거 시험 쳐. 그래서 애들한테 상을 듬뿍듬뿍 넘겨준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 교내 경시대회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내 경시대회라는 게 내신에서 좀 못 받은 걸 커버해 줄 수 있는 보충자료거든요. 이 보충자료에서의 역할은 이 사례를 보면 전혀 해주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몰아주기로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수상 실적이 의미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한 학기에 하나만 수상 실적 올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제 없어지는 거죠. 신뢰도가 하락되고 그럼 대학교 자체적으로 뭔가 야, 우리가 이런 걸 그럴 수 있는 걸 마련해야 되겠구나 라고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건 못 속이더라고요. 수학 모의고사는 121등, B는 모의고사를 쳤더니 96등이 나온 거예요. 근데 96등 나온 애가 어떻게 전교 내신 1등이 될까? 두 명이 다 동시에. 얘가 한 학기 전만 해도, 그 한 학기 전만 해도 이게 뭐 120등, 59등 하는 애가 5등, 2등 보더니 1등, 1등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근데 수학 모의고사는 그대로야. 이게 만약 수학 모의고사도 그냥 1등, 1등 찍혔으면 아무도 저기서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진짜 공부 열심히 했나 보다. 왜? 모의고사는 부정이 안 되잖아요. 미리 문제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면 수능을 문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공정한 게 수능 아니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도 조심하셔야 된대요. 학원을 다 보내가지고 예를 들면 하이센스 같은 데 보내가지고 내신 열심히 했더니 양천에서 1등을 하고 신목에서 1등을 했는데 중학교 3학년 2학기 성적을 봤더니 얘가 200등이야. 그 다음 모의고사를 봤더니 전교 100등 정도밖에 안 됐어. 그 내신은 1등이야. 학원의 힘에 의해서 투서 바로 들어갑니다. 이제. 공부를 너무 잘해도 머리가 아파지잖아. 그 투서지를 어떻게 견디시거든, 진짜. 자, 올해 입시 지원 프로세스는 영재고 지원이 끝났고요. 지금 한성가고 지원 끝났고요. 이제 자사고, 전국권 강력권 있고, 외고 국제고 있고, 일반고 있고요. 과중고는 선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50% 뽑고, 서울시 전역에 50% 뽑고, 추첨을 했습니다. 과중고는 딴 게 없습니다. 어머님들이 이제 오늘 예약자 명단을 봤더니 3분의 1만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이고, 나머지는 초등학생과 중학교인 그러니까 혹시나 나중에 쓰실 일이 이제 양식은 바뀔지 몰라도 이걸로 갈 거예요. 이렇게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중점학급, 운영학급 및 자사고 지원 요거 나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자사고, 하나고, 아니면 면등이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 예전에는 1단계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 전역 20% 뽑는 걸 못 쓰게 되고요. 2단계에서 거주지 학교는 40%. 예를 들면 목동이나 신목걸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쓰고 그럼 3단계가 뭐야? 강제 배정입니다. 40%는 예를 들면 목동 신목을 쓸 때는 경쟁률이 너무 넘쳤어. 그럼 내가 갈 데가 없네? 근거리 배정입니다. 그 어머님들이 제일 지금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집이 1단지인데 집이 5단지인데 여기서 내가 해가지고 이상한 서대문구나 저쪽 노원구로 날아가는 거 아니야? 날아갈 일이 없어요. 그쪽 애들 수용하기도 바빠요. 우리 쪽에도 비어있는데 뭐 거기까지 가요. 왜냐면 목동 쪽은 자리가 많죠. 왜냐면 영재고 가고 지원율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전국권 자사고 지원율이 제일 높은 게 강남하고 목동이거든. 자리가 제일 많이 있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빈자리부터 채워지게 되는데 그게 우리 집 가까운 학교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작년까지인데 올해라고 해서 별다른 게 하나도 없다. 단지 1단계 20%의 가능성이 날아가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가중고를 지원해요. 그럼 근처에 있는 가중고의 대표적인 게 마포구나 명도구인데 이걸 쓰고 그 다음에 또 마포구를 일지망으로 또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거주지 학교군은 뭐냐면 지금 목동위주로 말씀드리자면 양천, 강서가 하나의 학군이에요. 그럼 내가 집은 양천이지만 강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명동구도 쓸 수 있고 강서 이지망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가중고 갈 확률이 높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경쟁률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가중고를 선지원하게 되는데 이렇게 선지원했을 때 올해 예상되는 경쟁률은 1.2에서 1.5예요. 작년 경우를 봐서 1.5를 넘어가는 케이스가 없었어요. 가중고에서. 대부분 1.0에서 1.2 사이였어요. 대부분 다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일반고로 가서 마포고를 쓰고 명덕고를 썼을 때 경쟁률이 어떻게 되냐면 15대 1이 되는 거예요. 미리 지원하지 않은 관계로. 그렇게 됩니다. 이제 가중고 이제 서울대 진학실정이 이제 서울에 있는 거고 경기 쪽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경쟁력 갖춘 가중고는 경기고, 서울고, 명덕, 용산, 반포, 마포, 예여고, 성정고 이 학교들이다. 명덕고가 6명, 7명, 13명 붙었어요. 이게 양정보다 더 나은 케이스죠, 지금. 그 다음에 마포고도 6명, 예의여고도 5명, 여의도고가 그래도 뭐 수시정시 반타작을 한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요 정도. 뭐 우리가 대진고, 노원고 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 학교들을 좀 주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중고는 어떤 학생들한테 적합하냐면 일반고는 가기 싫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공부하겠는데 근데 과거는 안 돼. 실력이 부족했거나 시험을 쳤더니 떨어졌어. 근데 자사고로 가려니 하나고 뭐 2학년 1학부터 오래 일하는데 그냥 비가 수두룩해요. 수학과학 빼고는. 그 다음에 딴 거는 잘 못하는데 수학과학만 열심히 했어. 특히 앞단지에 굉장히 많은 유형이잖아요. 딴 거 다 새끼고 그냥 수학과학만 내리다 파는 거죠. 그랬더니 영재고 떨어지고 세종과학고 떨어지고 이제 보니까 국어도 피고 영어도 피고 이 도대체 상상고 뭐고 넣을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애들이 대충 생각하는 게 양정을 넣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가름을 넣자. 왜냐하면 양정 한가름 추첨으로 선발하잖아요. 내 탓이 아니에요. 떨어지더라. 그게 뭐 내 탓이야. 하나님 탓이지 뭐. 추첨해서 난 털미시 지원을 했는데 떨어지는 건 내 알 바 아닌 거죠. 그리고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말하기가 편해요. 그죠? 우리 애가 뭐 강서고 뭐 지원할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 애는 양정 갈 거야. 한가람 갈 거야. 왜? 거기 학종이 세대. 그러니까 학종으로 우리 애 보내려고 한가람 지원했어. 나중에 떨어졌네. 추첨을 하니까 떨어진 거야. 실력이 없어 떨어진 게 아니고 말하기 굉장히 편해요. 이 학교들이. 그래서 보통 이 학생들이 중학교 내신이 20에서 40%잖아요. 또 아무튼 절묘하게 또 50%는 잘 안 넘어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자사고나 일반고 갔을 때 내신이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일반고를 간다는 게 뭐냐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다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서울대를 보면 이게 성적이 나온 모든 과목의 내신 등급을 요구를 해요. 내신이 모든 과목에 포함되는 겁니다. 연대도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수학과학만 잘해서는 서울대를 못 가고 연대를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근데 일반고는 그걸 다 요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과학고 같으면 수학과학 중점 학교니까 틀려요.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학교니까 틀린데 외고도 제1외국어, 제2외국어에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게 틀린데 일반고는 말 그대로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인 과목을 다 잘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일반고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내신을 하려니 자신이 없어. 왜? 지금까지 수학과학만 했어. 그 다음 대입은 애들이 또 그렇게 생각해요. 수능도 모든 과목이 들어가잖아요. 2015 교육부 과정 개정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과학 비중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애들이 나 수능도 싫어하고 그러면 수능이 모든 과목을 봐야 되니까. 그럼 그런 쪽에 학교가 대안적으로 나오는 게 영재고 과학고도 못 가고 상성고 청운고도 못 가고 외대고고 못 갈 바에야 가중이 낫다는 거예요. 근데 가중이 같이 겹치는 학교가 한가람, 양정이에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그건 어머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수학과학이 전체 이수단의 45% 이상입니다. 과거는 60%고 일반고는 30%입니다. 딱 중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실험과 실습 위주 체험활동 강조해요.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학종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과학 두 과목을 편성했기 때문에 내가 수학과학에 대한 심화가 안 되는 학생이 들어오면 이 과정을 쫓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 고등학교하고 신도림 고등학교하고 강일 고등학교, 영등포 고등학교에서 똑같은 과정을 운영하는데 왜 실적이 안 나옵니까? 과학 중점고는 똑같은 과정입니다. 거의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만 있지 근간은 똑같거든요. 근데 왜 학교마다 이렇게 차이가 날까? 왜 서울고는 이렇게 확 드러나고 경기고는 왜 이렇게 확 드러날까? 학생들이 질이 틀려서. 이건 엄격하게 똑같은 과정을 운영하는데 결과물이 틀리게 나타납니다. 과목도 똑같이 해요. 투 과목 똑같이 배웁니다. 근데 과정에 대한 산출물이 틀린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 대한 산출물이 틀린 게 학교 잘못인가? 학교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교사들 잘못인가요? 국립인데. 그건 뭐냐면 투입된 변수가 틀리니까 아웃풋이 틀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마포 명덕이 왜 지금 3개년 동안 항상 진학 실적은 3개년을 보셔야 돼요. 올해 갑자기 확 나빠졌다, 확 좋아졌다는 별 그거 없어요. 대일 외국어 비상 걸렸거든요, 올해. 학종에서 무참히 서울대에 외면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일 외국어에서 굉장히 안타깝죠. 이게 짝사랑하는 거거든요. 왜 서울대가 우리 학교 학생들을 외면을 했을까? 왜 명덕이고 애들만 사랑하는 거야? 지금 막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명덕이고는 작년에 똑같은 고민했거든요. 수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수능에서 왜 이렇게 그냥 작살이 났거든요. 한마디로. 한 명 다른 데로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그 다음 학종에서도 확 못 뛰어났을까? 그래가지고 작년에 똑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학생부 중심으로 그냥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기숙사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거기서 답을 찾았더니 올해 진학 실적이 수능 쪽에서 확 올라온 거예요. 대일외고가 올해 문제집을 분석하면 내년 되면 또 틀릴지 몰라요. 그게 이제 학교 이게 경쟁력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3개년을 통과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답을 못 찾으면 계속 헤매게 돼 있어요. 대일고등학교가 한 해 수시가 서울대에서 반짝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끝이었어요. 그 전과 그 후가 예전하고 똑같이 돌아갔어요. 그럼 이게 영속성이 없는 거고 시스템이 정착이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목동권에서 그래도 시스템이 조금 안착되어 있는 학교가 수시에서 한가람하고 제가 보기에는 신목 쪽이에요. 그 두 개가 꾸준히 나타나는 거예요. 꾸준히. 그래서 똑같은 가중고라도 위치, 지역에 따라서 완전히 틀리다. 그럼 마포명덕이 왜 올라갔나요? 집값이 올라가서. 진짜요. 마곡동 집값이 올라가서. 딱 그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왜냐하면 여유 있는 계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쪽으로?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많이 쓸 수 있는 계층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확실하게 사교육비 투자에 비례하거든요. 마포구는 수학과학 영재 캠프를 20명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2는 필수 이수하게 되어 있고요. 가중고 경쟁률은 일반 가중 경쟁률이 13.9달입니다. 2018년 1.2 전후로 추정이 되는데 입학생 평균 내신이 25%예요. 가중고에 들어온 학생들. 어머님들 생각이 25%가 어떤가요? 2018년 들어온 입학생들 중에서 목동에서 들어간 학생들이 5%가 안 돼요. 95%는 강사하고 고인접 지역에서 들어간 아이들이에요. 걔네들이 내신 평균이 25%예요. 그럼 이 내신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안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쪽 지역이 25%는 우리 쪽으로 오게 되면 거의 한 40% 수준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나요. 문제 난이도에서. 그러면 우리 쪽에서 지원 가능한 학생들의 평균이 몇 프로까지냐? 40%까지요. 그 이상 벗어나게 되면 얘가 다른 쪽을 알아보는 게 오히려 내신이 편한 거구나. 40% 안쪽으로 여기서 목동이나 모군이나 월천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쪽 가서 나오는 내신이 학종으로 갈 때는 훨씬 위력을 발휘한다. 그래 일반고를 선택할 때 진학실적, 서울대 진학실적 기준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가 수시로 많이 갔는데 서울대를 갔더니 전부 정시로 갔더라. 그 다음에 전부 수시로 갔더라.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학교의 열이
이게 이제 이 부분이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들은 제일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학교 설명회 때 이제 학교의 열의를 내가 이렇게 열변을 토함으로써 보여드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시스템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학생 수준. 그러면 학교 분위기가 눈에 잡혀요. 양정부의 대안이 또 어디가 있냐면 중앙고, 장원고예요. 어머님들 제일 문의가 많아 중앙하고 장원. 자, 서울대 등록 실적을 보면 중앙이 8명, 장원이 9명 거의 비슷비슷해요. 중앙이 수시는 5명, 장원은 수시가 4명. 거의 비슷하죠. 의학계는 중앙이 9명, 수시가 2명 전식이 보면 이쪽은 6명. 그 다음 기숙사가 있다는 게 중앙고의 제일 큰 장점이지 않나 싶어요. 90명이 입사하고요. 근데 이제 10%는 내신 우수자, 40% 진단평가, 30% 내신과 진단평가 이런 식으로 뽑고요. 그 다음 40명이 입사하는데 8명은 원거리 가정형편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32명. 이쪽에 이제 내신과 진단평가인데요. 내신 컷이 30에서 35%예요. 내신 컷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머님도 고민이 좀 되시는 계층이 40%일 때. 여기 가도 기숙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쪽도 거의 비슷해요. 이쪽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 자율동아리 숫자는 확실히 중앙고가 더 많습니다. 자율이 144개. 그 다음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깔았지만 실제로는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일반적인 경쟁이 1.3, 1.0. 제가 지금 계속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4개 학교를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정과 한가름을 대안으로 내신 따기가 그래도 쉬운 학교예요. 그런데 학종으로 양정 이상으로 갈 수 있는 학교들. 그러니까 요 4개 학교를 어머님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전부 남자 학교라. 그럼 도대체 여자애들은 어디를 가야 돼? 저는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여자애들은 도대체 어디를 가야 돼? 지금 이제 모군중 기준을 했어요. 평균을 다 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기 모군이 딱 중간에 있잖아요. 모군중 기준을 해서 전국권 자사고 가는 학생들이 2%로 추정이 돼요. 2%로. 5개 가면 내신 기준을 해서 2%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권 자사고니까 이과 문과 다 가는 거죠. 남녀 학생 똑같이 다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과학고는 올해 자료에 의하면 3.1%로 진행하고 있어요. 목동에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과학고 영재고 포함이니까 3.1% 들어갔다는 것은 강남에서도 보통 2%예요. 강남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이 3.1%는. 그러니까 이쪽 수학학에 대한 내신 경쟁이 치열하죠. 생각보다. 그래서 얘들 대상이 뭐냐면 이걸 합하면 수학학 전체 내신을 해서 5% 정도 돼요. 왜냐하면 전국권 자사고 가는 애들이 수학학을 또 잘해요. 보통 이분계열이니까.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가는 애들 비율이 4.0%로 나타났어요. 생각보다 많이 못 갔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문계열이 좀 찬바람이 불고 그 다음 외고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저하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서 거길 가는 것보다 나는 이공계니까 목동고를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많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문제예요. 사실은 여기까지 있는 어머님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죠? 뭐 세종 가보려고 하면 어떻고 성산고를 가면 어떻겠어요? 다 거기는 그것이지. 뭐 명덕을 가면 어떻고 대원을 가면 어떻고 이화를 가면 어떻겠어요? 다 똑같지 뭐. 근데 문제는 전체 내신이 25에서 50%입니다. 광역권 자사고 같은 비율이 23.1%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요걸 다 했을 때 거의 45% 내 애들이 일반고를 안 갔다는 얘기예요. 모건중학교 전체 졸업생 중에서는 55%만 일반고 가고 45%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전체 내신이 보통 25%에서 50% 이내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과연 양정이나 강서, 한가람에 가서 내신이 확 태어나게 나올까? 어머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솔직히 내가 내신 10% 안에 들어가는데 내가 양정 한가름을 생각하나요? 딴 걸 먼저 생각하잖아. 아, 하나가 낫지 않을까? 외대 보고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대안적으로 양정 한가름을 생각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얘기를 하는 걸 양정 한가름에서 들으면 바로 교장 교감생이 전화 올 것 같은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이제 유튜브 방송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지역도 아니에요. 타 지역에서 바로 항해지마. 그래서 나는 이해가 별로 안 돼.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 갈 일이 없는데 왜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왜 나한테 항의 전화를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양재 한가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양재 한가름이 워낙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그중에서 내가 10% 안에 들어가고 5% 안에 들어가면 서울대 연고대 가져오죠. 당연히 의학계가 갑니다. 근데 내가 거기 들어갈 자신이 없잖아. 그럼 거기에 대안적으로 지금 막 학교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대안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제가 보기에는 과중고나 타지역 자사고다. 근데 좋은 거는 중앙자문이 기숙사가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좋다는 거죠. 자, 보통 이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일반고 가는 애들이 전략적으로 일반고를 선택해서 내가 전교 1등을 할 거야 라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 다음 특목고, 전국고, 자사고에 탈락해서 할 수 없이 가는 학생들이 이 두 부류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과 남학생들은 주로 어디를 많이 가냐면 강서, 신목, 양천, 대일, 영일 이 순으로 내신 예약하거든요. 내가 강한 애일수록 강서를 먼저 생각하고 신목을 생각하고 이렇게 돼요. 내가 약하면 역순으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학생이 항상 문제라니까. 이게 신목 두 개 다 걸리고 목동 진명이 이렇게 걸리는데 어떻게 제가 대안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학교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 학교는 강서구에 있는 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경복여고. 그 다음에 관악구에 있는 관악구. 그 정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다음 미림여고도 괜찮은데 학생 수가 적어서 좀 불안하고. 그래서 그 학교가 과중고처럼 확 실적이 뛰어나면 제가 여기다 막 써가지고 막 했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가 아닌데 목동 진명보다는 약간 내신이 쉬워요. 확실히. 확실히 쉽다.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수행평가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빼겠고요. 그 다음 동아리 현황 학교별 특색을 보겠습니다. 강서는 2년 전부터 수시에 신경을 좀 썼어요. 그래서 올해 서울대 수시 실적이 확 올라왔습니다. 좀 신경을 쓰니까 올라오죠. 왜? 애들이 좋은 애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양정 오품제 뭐 이렇게 하지만 내신 따기가 하늘 별 따기고 강서나 똑같고요. 내신 총합 1등급인 학생이 400명 중에 8명, 9명밖에 안 됩니다. 심화교육 한 해는 양정에서 1등으로 졸업을 했더니 내신이 1.5다, 1.7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런 걔는 연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논술과 정시로 가게 되죠. 강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요. 한가람은 그래도 수시 쪽을 신경을 많이 써. 근데 수학은 목동권에서 제일 쉬운 편에 속해요. 수학은. 신목은 수시, 정시 골고루 준비하는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내신은 중상 수준이고 이 좋은 게 뭐냐면 신목은 요즘 추세가 참 희한한 게 신목이 타겟이 여학생들이 신목에 어른한 남학생을 타겟으로 해서 신목을 많이 가요. 그 희한하게 여학생들이 신목을 노리는 이유가 거기 가면 반이 남자잖아 이 얘기를 하더라. 왜 전부 같이 다니는 목동고는 안 되니? 그럼 목동은 전부 여자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신목은 가면 남자애들이 좀 그래요. 그러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남자애를 신목에 보낸 학부모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걔가 수학과를 굉장히 잘했는데 영재고 가갖고 시험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신목고를 갔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좀 공부 잘 되나요? 그랬더니 영어 개판이고 사회 개판이고 국어 개판이고 내신이 전부 3에서 4 사이로 다 돼요. 아니 걔 수학과학은 잘했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재수가 없으려니 얘가 들어가던 해 월촌에 여학생들을 떼거지러 와가지고 수학과학 1등에서 10등까지는 전부 걔네들이 다 잡고 들고 있어요. 타겟을 삼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신복을 생각하는 남학생들은 차라리 딴 학교를 가는 게 낫다. 피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괜히 희생양 되지 말고. 자, 양천 과학영재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수시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학종을 생각하는 남학생 애들은 이 신목에 그 구미호 같은 여학생들을 피해서 양천을 가는 게 저는 유리할 것 항상 얘기를 해요.
거기가 잡아먹히지 말고. 양천 애들이 양천 그러면 좀 자존심 상해하더라고. 내가 자존심이 반맥이전이 그래. 뭐 자존심이야. 양천 가. 그 다음에 대일은 이제 2010년부터 예전에는 이게 대일이 굉장히 이공계 중심이었거든요. 인문계열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가 실적이 계속 들쑥날쑥해요. 한번 안정되는가 싶더니 또 아닌 것 같아요. 배감은 요즘 와서 누구 영향을 많이 받았냐니 양천에 있는. 왜? 학교가 바로 마주보고 딱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의 학생들이 오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실적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배감의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열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양천처럼 학생부 종합적으로 한번 밀어보자.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저희가 얘기 들었습니다. 영일은 소문난 게 내신 따기 쉬운 학교 이렇게 소문이에요. 그래서 내신에 자신 없는 학생들은 주로 이쪽도 많이 가요. 자, 목동고등학교 이게 진짜 아비규환, 아비규. 이거 중에 수학 난이도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난이도도 좀 상인데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포함돼서 내신이 숙명여고하고 비슷한 분위기, 아주 난리 나는 분위기. 한가름도 그런데 목동하고 진명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목동고고 진명은 여고라고 붙어서 그런지 진명여고는 문과 중심의 체제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가기에는 목동보다 진명이 좀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시를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목동과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뭘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더라. 그 다음 미림여고는 이제 다 좋은데 학생 수가 적어요. 학생 수. 그래서 그 면에서 좀 안 돼요. 관악고가 제가 보기에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잘 안 되는 이유가 이것도 학생 수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발전하는 학생이 높은 학교는 관악고일 것 같아요. 공학인데. 근데 이제 관악고니까 또 싫어하시겠죠. 좀 머니까. 공학인데. 9.1고등학교는 앞에 부자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싫어하실 거고.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강서구 쪽으로 가면 덕원여고, 명덕여고. 강서구 쪽에서 오실 어머님도 항상 이제 이거 생각하시겠죠. 목동 진명 비슷하게 이제 덕원여고, 명덕여고를 보시는데요. 거기보다는 차라리 여기가 더 나을 수 있다. 경복여고. 경복이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학생부 종합은 선생님들이 움직여야 오는 거 실적이 나와요. 명덕하고 덕원은 이제 학생들 자체가 많이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안주하는 경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와서 경복여고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무는 이제 뭐 비슷한데 영재학급을 하고 있다는 게. 근데 이제 거리가 멀어서 용산에 있으니까 좀 가기가 힘드실 것 같고. 난이도는 순수입니다. 수학 내신.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영어보다는 수학에 대해 상당히 신경 많이 쓰이죠. 강서 양정이 탑이고요. 그 다음에 양천, 신목, 진명, 목동이 중간 정도 가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낮은 쪽이 한가람, 영립, 대강.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해 수학 선생님 또 학년별로 따라서 좀 틀린데 평균을 따져보면 이 정도 순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외국 국제고 학생 진학대학이 어머님들 생각보다 많이 가더라는 거 같고요.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겠잖아요. 지금 이제 외고 국제고, 그 다음에 목동고, 진명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고 국제고를 버리고 타겟을 목동 진명을 삼는 건 굉장히 자충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고 국제고는 내가 인문계열로 간다는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목동 진명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인문계로 또 돌아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진로적 성검사, 다중지능 검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걔들한테 헛고생을 안 시켜야 돼요. 융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인문계 융합이 유행을 하잖아요. 융합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융합은 인코딩인 것 같아요. 인코딩이 뭐냐면 내가 경영학을 하는데, 사회학을 하는데, 그 다음에 심리학을 하는데, 사회복지학을 하는데 코딩을 내가 자유자재로 엑셀 다루듯이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편리한 걸 거기 도구로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코딩은 사실은 굉장히 융합적인 과목입니다. 이게. 인코딩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컴퓨터 공학과에 있는 전문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코딩이 지금 그렇게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런 걸 하려고 내가 목동고를 가야 돼, 과학고를 가야 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인코딩 어머님들 엑셀 프로그램 쓰시잖아요. 똑같이 쓸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애들이 코딩을 모르면 이제 바보 취급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크로스로 가서 내가 경영대학을 다니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복수하기 바라냐면 이공계대학으로 가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이 가는 게 컴퓨터공학과 쪽. 융합의 특징이 뭐냐면 메인 테마를 내가 하나 잡아야 돼요. 메인 필드를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공계든 이문계든 상관이 없습니다. 빨리 하나를 잡아야 내가 중심으로 가는 게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중심으로 가는 게 커져야 내가 다른 것들을 융합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애들이 지금 이제 하나고 간 애들이 제일 꽂혀있는 게 나사 우주공학자예요. 나사에 가서 내가 우주공학자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싶어. 인문계 애들은 UN 국제기구 가서 근무하고 싶어 이런 거거든요. 걔들은 똑같이 나사에 가서 근무를 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과학을 싫어한대요. 내가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나사 우주공학에 사는 일이 뭐 별다른 게 있는 줄 알아요. 예를 들면 서울시 한복판에서 로켓을 쐈어. 그래서 달에 있는 크리에이터 특정지구 고요한 바닷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 중앙지구에 걔를 착륙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게 너의 목표예요. 그럼 여기서 변수가 들어가는 거? 시간 거리만 계산하는 게 수학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무슨 개념이 들어가냐? 바람이란 변수가 들어가잖아요. 지구에서 빵 날릴 때 추진력은. 그죠? 바람에 대한 영향력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다음 바람에 대한 영향력만 계산하면 되나요? 지구가 가만히 있고 달이 가만히 있나요? 지구 자전하잖아요. 근데 자전만 하나요? 공전을 하잖아요. 달이 또 가만히 있나요? 얘가 또 돌아요. 그러니까 100km 밖에서 모기에 눈을 맞추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개념이 뭐냐면 불에 타는 연료 소비를 계산하는 화학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금속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합성의 개념이 화학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리 계산하는 거 수학적인 공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간과 이동거리 계산하는 거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달의 표면을 생각해야 돼요. 이 지질이 얼마나. 그럼 들어가는 게 물화생지의 개념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에 보낼 때 항상 의학자가 같이 타잖아요. 왜 나사 우주공학에 의학자가 왜 들어가겠어요? 우주로 가는데 내가 모이는 우주선이 아닌 다음에야 사람이 타고 있으면 이 생물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SF 프로그램이나 어떤 공상과학 영화를 봐도 항상 거기 보면 크루 중에 누구냐면 의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기계 기술자만 있으면 될 것 같죠. 무조건 의사가 타게 돼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테마가 수학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주공학을 생각하면 물화생지에 대한 접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냥 수학만 해서 내가 하나고를 갈 거야? 서울대를 갈 거야? 그러면 이 수학이 굉장히 의미 없는 학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가 세팅하기가 제일 쉬운 때예요. 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내신이었거든. 그걸 하라고 정부에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딴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자, 외국어의 국제고는 하나. 이쪽에서는 영어 제2 외국어 비중이 35%. 국제고는 국제계열 전문 과목 비중이 30% 이상. 요 차이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영어만 쓰지 중국어, 독어, 머리 아파서 안 배울래. 차라리 국제관계학이나 국제정치학을 더 하고 싶어. 그러면 국제고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장점이 국제고는 비용이 싸다. 왜? 국립이니까. 서울국제가 국립이죠. 그래서 싸죠. 예학생 비율이 71%, 2018년에는 대원외고는 69%, 명대외고는 74%. 대원외고는 항상 남학생 비중이 다른 데보다 조금 높아요. 대부분의 애들 경영경제를 가기 원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남학생들이 많이 가요. 입학전형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1단계 영어 내신에서 이제 사회과학 국어까지 3학년 2학기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죠.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국은 자사고 전형 방법은 어머님들이 사진을 찍어 가시면 그냥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학교가 이번에 2학기까지도 다 올라갔다. 근데 이제 2학기 시험 다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하시면 되겠죠. 2019년 전형 특징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민사고는 작년에 통으로 뽑았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총으로 면접 점수하고 다 합산해서 이렇게 뽑았는데 이제는 다른 학교처럼 1단계 내신에서 근로고 걔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을 봐요. 그래서 5개 영역의 면접을 100분을 봅니다. 교사 추천서가 필요해요. 교사 추천서가 필요한 학교는 올해 유일하게 민사고와 그 다음에 상산 2개 학교만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다 없앴어요. 뭐 추천서 받아봐야 똑같은 선생님하고 어떤 선생님은 얘는 기아의 학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상한 얘기 막 쓰니까 그럼 얘를 받아라 얘기 받아라. 근데 얘가 또 면접을 잘 봤어. 그럼 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선생님은 틀림없이 밀봉을 해서 추천서를 보내기 때문에 이 학교는 기아의 학교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인성이 아주 못됐어요. 그러면서 막 쓴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항상. 대학교도 항상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어떤 애들이냐면 학폭위원회에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담임 선생님이 보기에 얘는 안 된 거예요. 근데 밀봉을 하면 못 뜯어보여요. 추천서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 애따 그러면서 쓰는 거예요. 여기에 케이스도 있어요. 공부는 되게 잘하는데 담임이 나를 한 번도 안 도와줬더니 이런 인간성 그런 메시지 쓰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고는 임직원 전형이 폐지됐어요. 그래서 일반고 비중이 그만큼 일반 전형 비중이 올라갔으니까 쉽겠다고 생각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상상고는 올해 이제 특징이 예전에 국영수 사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회과학 중에 하나를 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가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컷이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공주사대하고 한일고가 올해 제일 많이 바뀐 학교인데요. 면접이 없어졌죠. 그죠? 내신 성적으로만 가요. 근데 이 내신 성적 산출은 누가 하냐면 중학교에서요. 석차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적표를 받아보면 평균하고 이것만 나오잖아요. 몇 등인지 모르잖아요. 그래 학교에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주사대하고 한일고를 지원하시는 분은 전교에서 내가 최소한 1, 2등 아니면 안 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떨어지면 갈 데가 없어요. 서울 지역의 일반고를 지원을 못합니다. 타 지역이기 때문에. 이 학교는 타 지역의 일반고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 2개 학교는 학교에서 미리 합격 가능성에 대한 유무를 어느 정도는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 굉장히 좀 위험하죠. 내가 전교 1등이 많지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면 좀 힘들어요. 자, 올해 보니까 전부 가고 이쪽이 경쟁률이 확 올라갔어요. 일반이 3.0에서 4.3으로 올라갔고 4.5에서 5.1로 올라간 거예요. 서울과학고, 영재고도 이쪽도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올해 이제 전국권 자사고 경쟁률하고 이쪽이 어떻게 될까? 일단 민사고는 2.58이었거든요. 전국 단위가 2018년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올라갈 것 같은데 상승폭이 제일 적은 학교가 민사고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고는 여전히 애들이 열기가 식지 않더라. 어쨌든 가려고 그냥 지원을 하더라. 그래서 작년보다는 확실히 올라갈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외대부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제 국제계, 인문계, 자연계열 3개로 분류를 해서 뽑았거든요. 근데 이게 통합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통합으로 뽑다 보니 자연계열 학생들한테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경쟁률이 자연계가 작년에 4.1이었거든요. 그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해봤자 통합으로 뽑기 때문에 3.0, 3.5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상상고는 1.7에서 2.9인데 이건 확 높아질 것 같아요. 상상고는 확실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운고, 포출고, 광출고, 국일고 작년보다 약간씩 상승할 것 같고요. 그 다음 김천고는 작년 1.41대 1이었는데 1.5 정도로 생성되지 않을까. 인천 하늘고는 더 높아지면 높아질지 절대 안 떨어질 것 같더라. 6.56이었는데 올해는 7.5까지도 갈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안 되면 그냥 하늘고 쓰더라고요. 여학생들. 그러니까 B 하나가 쓸 수 있으니까. B 하나가 쓸 수 있는 학교가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민사고는 B 하나 정도? B 하나? 2개까지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면접에서 좌우될 확률이 크고요. 하나고는 올해, 외대부고도 올해.
상상보다 오래. 왜? 사회가 이게 통합되면서 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컷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남자는 비한계 작년에 가능했거든요. 근데 올해 아마 힘들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겁니다. 현대중공고도 그 정도 비슷할 것 같고요. 포철고는 올해입니다. 무조건. 포철고는 항상 올해 했어요. 강철고 B 2개 정도 될 것 같고, 부일고는 B 1개고. 김천고가 제가 말씀드렸던 광역단위 자사고로 고민하는 애들 중에서 수학과가 진짜 잘하는데 영어 어느 정도 되는 애들은 김천고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왜? 김천고 장기경질 1.4고 올해 제가 보기엔 1.5에서 1.7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근데 뽑는 인원수가 1단계에서 2.0배수로 뽑아요. 2배수로 뽑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김천고가 2배수 절대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1단계에서 다 합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김천고 면접 대비반 저희 쪽에서 해서 떨어지는 확률이 1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외고도 그런데요. 저희 쪽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면접 대비반 외고에 들어가서 1단계 통과했을 때 기준으로 따지자면 85% 합격 가능성이에요. 김천고가 조금 더 높아서 90% 정도예요. 인천 하늘고는 아무튼 B 하나까지 허용을 해주니까 이제 1단계 내신 것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학교별 면접 유형은 자소서 기반으로 하는 게 철저하게 외고 국제고입니다. 그러니까 외고 국제고는 생기부를 보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자소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면접 대비반의 역할이 제일 커지는 학교가 외고 국제고가 됩니다. 또 자소서 기반으로 하는 학교가 김천고예요. 개별 면접에서. 그러니까 이 세 개 학교가 자소서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시는 어머님들은 자소서를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더 봐야 돼요. 어떤 쪽이 또 허술한 점이 있지 않나. 그 다음 자소서와 생기부를 같이 보는 학교가 하나고, 외대부고, 강동제천고. 이 세 개. 그 다음 공통문항 면접을 보는 학교가 있어요. 민사고는 5개 영역 100분이고요. 상상고는 수학과학 융합문항 60%하고 인성독서가 여기가 자소서 생기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40%예요. 청문고는 개별과 집단 면접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사고력을 테스트하고요. 자소서 공통 같이 이렇게 보는 학교가 인천 하늘고, 김천고, 북일고, 포철고. 이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은 학교는 인천 하늘고. 개별 질문 3개, 공통 질문 1개를 보는데요. 공통 질문 1개 받고 나서 나오면 대부분 자기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부담은 없으세요. 부담이 생기는 게 어떤 경우냐면, 엄마 나 면접 너무 잘 봤어. 근데 떨어지는 케이스. 그러니까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학교에 항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항의 전화를 옆에 딸내미를 앉혀놓고 한 번은 해야 돼요. 그래야 이거 후유증이 안 나와요. 하나고 후유증 없이 하려면 한 번은 하셔야 돼요. 액션을. 왜냐하면 하나고는 자소서 기반이거든. 그 다음 생기부 기반이고. 그러니까 애는 너무 잘 봤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보면 하나고에서 우리 목동권 어머님들이 그냥 뭐 전화통 붙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컴플레인 전화가 제일 많이 들어갈 거예요. 컴플레인 전화 제일 없는 학교 상상고, 민사고, 하늘고. 공통면접이 어렵기 때문에 애들이 하고 나면 전부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붙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시죠. 애들이 외고 가는 애들이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외교관 국제기구. 그 다음에 요즘 좀 늘어서 방송 PD 뭐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국제기구 진출에 유리한 정보. 경제, 경영, 회계, IT, 의료, 보건, 논림, 환경입니다. 지원 가능한 거는 식품, 영양, 국제관계, 사회 정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유행기구라고 쓰면서 나는 신문 방송학 하겠어요, 심리학 하겠어요, 음대 하겠어요, 철학 하겠어요, 이런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유엔에서 거의 안 뽑아요. 실제적으로 안 뽑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쪽에서 와가지고 예를 들면 철학을 하겠는데 내가 유행기구를 간다. 외고에서 뭐 어이가 없는 일이죠. 철학을 하는데 왜 유행기구를 가니? 어이가 없죠. 자, 정보권 자사고 지방소재 학생이 서울대 일반전형 합격하는 케이스가 대체적으로 이 케이스를 쫓아가요. 이게 이제 재작년에 합격한 그 자사고 가서 올해 서울대 들어가는 학생의 스타일인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1학년 때 학교 내신을 헤매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야, 요 정도 되면 내가 탑은 못해도 한 10% 안에는 그러니까 1점 후반대까지는 바로 치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수학과학이 3에서 4가 떨어져요. 지방에 있는 학생, 지역 인재를 뽑잖아요. 걔네들이 수학과학을 잘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이없이 3, 4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얘는 그래도 선방한 거예요. 2.9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애들이 제일 갈등 느끼는 게 다시 서울로 와야 되지 않을까.
여기 와서 내신이 안 나오면, 그럼 내가 여기서 내신도 안 나오면 수능을 가야 돼. 수능은 차라리 학원이 좋은 목동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얘도 똑같이 그랬는데 버텼어요. 버텨서 2학년 때 이제 학교 내신이 1.6에서 2.7. 이게 뭐냐면 얘가 서울대 공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수학과학 기준이에요. 모의고사를 봤더니 전체 과목이 드디어 1.5로 올라왔어요. 그 다음 3학년 때 되니까 1.7에서 1.5, 전체 과목이 1.3. 그래서 얘가 결론적으로 어디를 가냐?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공학교로 갔다. 그러니까 얘가 전체 내신을 따지면 2.3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서울대 기준으로 전체 과목 내신이니까 가중치를 줬을 때 그런 게 전형적으로 서울대 일반 전형 합격해 있어요. 이게 서울 지역의 학교에서 들어가는 케이스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걸 아시죠? 서울권외고 경쟁률이 작년에 이제 통으로 보면 대원이 1.7이었고요. 명덕이 1.5고 대일이 1.7이었고 왜 명덕이 1.5로 떨어졌었냐면 그 전에 1.8 있다가 왜 1.5로 떨어졌냐면 이때 서울대 진학 실적이 나오는데 대일보다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또 전부 다 어디 갔냐면 여기를 안 가고 일로 갔어요. 대일을 갔어요. 대일은 1.6에서 1.77로 더 높아졌어요. 근데 올해 서울대 진학 실적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확 올라오고 여기는 확 떨어졌어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자, 경기권외고도 뭐 서울보다 약간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전형 예상 경쟁률. 대원외고가 제가 보기에는 2.0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개선이 돼서 이제 어머님들도 인문계열로 갈 때는 딴 데 갈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왜 수고스럽게 목동 진명을 가서 애들 숙제를 해줘. 안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쓸데없이 기가에 대한 숙제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수놓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학교에서는 다음날 아침에 와서 뭐 프레젠테이션 해라 그러면 이제 직장 다니시는 어머님들이 타겟이에요. 애들이 보면 엄마 나 이거 잘못하는데 엄마는 직장에서 맨날 이거 하잖아. 파워포인트 하나 만들어줘. 꼼짝없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 회사에서도 야근을 안 했는데 집에 와서 야근을 밤새미를 하는 거예요. 애들 숙제 만들어주고. 그게 싫으시면 외고를 그냥 보내버려야 돼요. 자, 대원외고는 2, 3학년 3개가 올해부터 이제 영어, 그 다음에 영어 동점자가 나왔을 때 3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식으로 국어, 사회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대원은 큰 이변이 없으면 아마 2, 3학년은 3개 과목 전부 올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원외고의 특징이 목동권에서 대원외고 가는 애들은 전교 10등 안 해요, 전부 다. 근데 타 지역은 전부 전교 2, 3등 하는 애들이에요. 그 걔네들이 내신 나쁜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1단계 내신 컷을 끊으면 경쟁률 자체가 1.5로 떨어지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2, 3학년 3개 과목은 무조건 올해이다. 왜냐하면 얘네들 성적이 하나고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하나고가 컷이 올해이잖아요. 5개 과목. 그 얘네들은 수학과학도 빠져서 3개 과목이 있어요. 올해. 그러니까 당연히 대원외고는 2, 3학년 3개 과목 올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경쟁률하고 상관없이. 명덕외고가 이제 이게 참 문제입니다. 명덕외고가. 학과가 많잖아요. 학과가 많은 편인데 뭐 러시아어과도 있고 독어과도 있고 일어과도 있고 중어과도 있고 불어과도 있고 독어과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 지금 애들 추세가 제일 약한 쪽이 어딜까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전부 보면 영어는 빼고 국어 사회에서 어딘가 전부 다 B가 다 갖고 있어요. 그게 3학년 2학기 때 있는 애도 있고 심지어는 3학년 1학기 때 있는 애도 있고 2학년 2학기도 있는 애들이 있고 2학년 1학기 있는 애들도 있어요.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래서 이게 학과별로 내신 컷이 다 상이하게 나타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대원외고처럼 2, 3학년 전부 올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의외로 그냥 영어만 A 받고 그냥 국어에서 3학년 2학기 때까지만 A 받으면 나머지 B 나와도 그냥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예를 들면 작년에 독어가 굉장히 셌어. 그럼 올해는 어딜 가야 돼요? 어머님들 한번 해보세요. 자, 명덕을 보면 그 전에가 명덕이 1.48대 1이었어요. 영어과가. 그러니까 1.5배수까지 그냥 뽑잖아요. 탈락을 안 시키잖아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 애들이 영어과를 다 찔렀어요. 그랬더니 1.9로 획 올라갔어요. 중국어가 1.6이었거든요. 어우, 생각보다 높으네? 그러면서 애들이 중국어를 안 썼더니 1.5배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합격을 했어요. 1단계에서. 불어과가 보니까 그 전에 2.0이었어요. 그러니까 와 높아. 안 써야지. 그러니까 1.5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도곡과 1.5 안에 들어가고 1억과가 2.0이 넘어가니까 애들이 겁나서 지원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디로 다 갔냐 봤더니 영어과로 다 가버려요.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애들 눈으로 이렇게 보면 불어과, 도곡과, 1억과, 러시아어과가 전부 1.5 그쪽이에요. 한 군데만 1.5를 넘어갔어. 어디? 영어과. 그럼 영어과를 빼고 다른 쪽으로 다 애들이 그럴 것 같으니까 나는 오히려 영어과? 여기서 이제 눈치 싸움이 되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영어과가 생각보다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내려갈 것 같지도 않은데 아무튼 이게 올해 제일 재밌는 포인트가 명덕이고 학과별 내신 컷이 될 거예요. 음기학과는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3개 과목은 A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화예고는 3학년 2학기 3개 과목만 올해 받으면 갈 것 같아요. 이번. 근데 경쟁률이 작년보다 확실히 높아질 것 같아요. 2.0까지 올라갈 거예요. 대일외고는 아직까지도 강북 지역에서 대안이 없어요. 왜냐면 대원은 너무 높잖아요. 근데 명덕 오기에는 좀 그렇죠. 아무리 기숙사 같더라도. 왜냐면 이쪽 목동리 너무 텃세가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성북구나 이쪽에 계시는 어머님들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대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인기학과는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3개 과목 올해 정도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한영을 안 가니까 그냥 한영 안 가잖아. 강남 쪽이라고 안 가잖아. 여기 왜 가겠어요? 강동구인데. 뭐 셔틀버스를 확실하게 운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기숙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거기 가느니 그냥 명덕예고나 이화예고 가는 게 더 낫죠. 제 서울, 경기 쪽 지역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근데 컷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경기 쪽은 아직도 약간은 보수적인 게 있어서 서울처럼 많이 안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올해 외고 경쟁률하고 내신 컷의 특징은 학과별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경쟁률은 작년보다 약 20에서 심한 경우에 30-40%까지 업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작년에 1.5가 평균, 학교 전체 평균이었으면 올해 1.8에서 2.5 사이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약하다고 싶은 과는 경쟁률이 엄청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근데 그 경쟁률이 심하다고 해서 내신 컷이 확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경쟁률하고 내신 컷의 관계는 별로 관계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학교별 기출은 이제 이거는 참고로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학교별 기출은 외고는 완전 자소서 기준이잖아요. 자소서 내용에 따라서 이 문항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대원외고나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면 왜 수학과학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할까? 애들이 항상 언급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4차 산업혁명 들어와서 내가 뭘 하겠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잘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고 가야 돼요. 나름대로 뭘 할지를 생각을 해놓고 가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질문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자소서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외고 쪽 가는 학생들이 제일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자소서를 어떻게 꾸몄나를 봐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 질문이 없거든요. 생기부 기반의 질문도 거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자소서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안 나온다고 해서 멘붕 까질 일도 없고 꼬리 질문 나온다고 해서 또 멘붕에 빠질 일도 없어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명덕외고도 자소서 기준입니다. 보면 항상 수학과학이 된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자소서에 그런 걸 많이 쓰나 봐요. 나는 이런 식으로 수학 학습을 했어요. 내가 잘해요. 뭐 이렇게 쓰니까 그래? 그러면 수학 개념에서 정리한 방법을 한번 예를 들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식 증명을 직접 유도할 때 학습법의 장점은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안 쓰는 게 낫다는 거죠. 왜 수학 잘못하면서 잘하는 것처럼 왜 쓰냐? 그럼 계속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이화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또 수학에 대한 얘기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서울국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은 개념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했다고 했는데 인문사회 부분에 어떻게 접할 건지 얘기를 해봐라. 외대 부분은 이제 개별 면접입니다. 공통 면접이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외대부고가 난이도가 개별 면접에서 제일 뛰어난 학교 중에 하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얘가 이런 식으로 썼어요. 신고전주의에 대해서 잘 아는 듯이 막 썼어요. 그랬더니 국부론에 나온 신고전주의와 케인즈학파의 공급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가 뭐니라고 물었어요. 알아야 되죠. 자기가 자소서에 막 자신 있다고 썼잖아요. 그럼 알아야 돼요. 심층적으로. 그 다음 하나고 수학 공부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럼 수학을 인문학적인 이거 아까도 나온 것 같지 않나요? 수학 잘한다고 쓰는 애들 항상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식 뭐 등식 자기가 잘한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강릉제철고는 어머님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더라. 하나고가 좀 까다로운 편이고요. 그 다음 한림대 의대 면접 문항도 별로 다르지 않다. 이게 외대부고하고 하나고 비교해서 그렇게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쪽으로 갔을 때 강할 수밖에 없어요. 동국대 면접 문항을 보고 중앙대 면접 문항, 학종의 일반 면접 문항을 보면 하나고나 외대부고, 민사고 면접 문항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져요. 인천 하늘고 보니까 아래 자리에 5개를 보고 선택한 단어에 대해서 사례를 하나하나 더 들으시오. 뭐 이직 시인의 까마귀 굶다 이런 시도 나오고 A제곱, B제곱, C제곱 이렇게 공통 문항을 하나 딱 하고 나니까 애들이 다 생각이 드는 게 그래 나는 역시 나의 갈 길이 목동구였어. 내가 오늘 인천까지 왜 왔나 싶으네. 미련 없이 나오게 돼요. 미련 없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면접 대비해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면접 대비반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거였거든요. 개별 문항. 근데 이게 공통 문항이 딱 떨어지면 내가 생각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자, 포항제철고는 이제 면접이 공통 문항 나오는 게 딴 데보다 난이도가 조금 떨어져요. 난이도가. 개별 질문도 그렇고. 근데 포항제철고는 자소서보다는 생기부 위주입니다. 생기부가 빵빵하게 돼 있으면 면접에서 좀 잘 못하더라도 합격시키는 경향이 짙어요. 그래서 이쪽은 생기부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김천고는 생기부보다는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보는 게 면접적으로 완전히 돌았어요. 그래서 거의 생기부 무시하고요. 면접적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도움을 받지 못하면 뭐 이런 지혜학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조건에 맞게 설명하시오. 뭐 이런 쪽을 갖고 자기네들은 변별력을 살려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일고는 굉장히 평이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내신 1등급이 떨어지더라. 예를 들면 전기 1등에도 북일이 떨어지더라. 내가 북일고 입학관리부장 선생님한테 가장 강력하게 항의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아니 내가 목동에서 가라는 것도 아니었고 옆에 있는 인접지역의 학생이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또 북일고에 꽂혀서 자기가 가겠다고 해서 보냈더니 전교 1등 한 애를 왜 떨어뜨려야 되거든. 그랬더니 그 부장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전교 1등인 줄 내가 알았나요? 아니 생기부에 전교 1등이라고 써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냐. 면접에서 걔가 대답을 못하면 얘는 공부 못하는 애구나.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면접의 허점이에요. 그러니까 면접을 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전교 1등이잖아요. 학교에서 몰라요.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 보고 이렇게 보면 아 얘가 공부는 잘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북일고나 김천고처럼 면접 비중이 높은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볼 때 생기부는 일단 한 50% 미만으로 보고 가는데 김천고 같으면 생기부는 거의 안 보는데 북일고는 보는 게 50% 정도 보는데 근데 얘가 면접을 완전히 망친 거예요. 그럼 전교 1등에 떨어집니다. 하나고 전부 오래 가거든요. 전부 전교에서 5등 안에 든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 다음에 목동이나 강남을 제외하고는 전부 전교에서 1, 2등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 다 똑같은 게 있어요. 어머니는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월천에서 1등 했는데 모군에서 1등 했는데 왜 나를 안 뽑아줘? 하나고 입장에서 보면 월천에서 1등 한 거나 개봉중에서 1등 한 거나 다른 쪽에 상암 중에서 1등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전교 1등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가 내신에 대한 신뢰도를 굉장히 주는 이유가 뭐냐면 전교 1등은 똑같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교육학적으로 나오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을 제외하는 이쪽은 변수가 생긴다. 아무리 시골이라도 열악한 학생이라도 열악한 환경을 가진 학생이라도 전교 1등은 똑같다는 거예요. 모건 중에 1등이나 상암 중에 1등이나
개봉 중에 1등이랑 똑같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고는 전부 1등끼리 부딪히는 거야. 그럼 어디서 좌우가 돼요? 면접에서. 면접에서 좌우가 됩니다. 내가 생기부에서 독서 1학년에 10건을 올렸으니까 조금 미친 것 같은데 딴 애들 보니까 20건을 올렸네. 그럼 20건이 되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봉사활동 딴 애들은 한 30시간인데 내가 60시간 했으니까 될 것 같으면 안 됩니다. 하나고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마이너적인 요소에 불과해요. 10개 중에서 얘가 형성하는 한 2개, 20% 정도 비중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는 학생의 댐댐이에요. 댐댐이. 댐댐이가 어디서 나타나? 면접의 그 짧은 시간에 나타나요. 하나고에서 항상 면접을 담당하신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10분을 우리가 면접을 하면 걔 과거 유치원 때까지 다 틀 수 있어요. 신상 다 틀 수 있어요. 그게 면접의 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10여 년만 계속 해온 거잖아요. 데이터가 나름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얘들이 이런 유형일 때 이런 반응이 나오는 애들 우수하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애들 하니까 실패 확률이 높더라. 이런 거예요. 하나고에서, 그 다음에 민사고에서, 상상고에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영어는 배신을 때리는데 수학은 배신을 때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애들을 뽑았더니 배신을 때리는 확률이 70%. 수학을 잘하는 애들을 뽑았더니 배신을 때리는 확률이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생각하는 거는 20%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적을 눈으로 보지 않는 한은. 그 다음에 성적을 눈으로 봐서 설령 걸렸다 한들 걔네들이 서울대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고나 외대 보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은 생기부 지금 다 끝났어요. 그죠? 뭐 더 이상 고칠 수 있는 것도 없고 추가할 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자소서를 써므로써 나의 특성을 최대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근데 그걸 말로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소서 쓴 대로 어머니 한번 지금 이렇게 문제 나오는 대로 추가 질문을 계속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사고력이 우리 애가 전교 1등을 하지만 걔의 사고력보다는 우리가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우리 남편들이 외부에 어떤 식으로 비자금을 축적하는지 모든 과정을 우리가 집에 가만히 앉아서도 다 알고 있고 지금 전화가 와서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솔직히 가서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촉을 동원하셔야 돼요. 면접 대비 선생님이 해주시지만 나머지 마무리는 어머님들이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뭔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애들도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예, 오늘 아무튼 제가 뭐 가중고 이런 쪽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는데 아무튼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기 바라고 12월에 하는 설명회는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수련회에서 수련만이 사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